선우문화 고전시가 정인지 용비어천가와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인지 용비어천가입니다. 용비어천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개국송, 사적찬, 교황운의 내용으로 구성된 악장으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천명하면서 왕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장 보기 전에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구조를 보면 서사번사 결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사는 1에서 16장까지입니다. 번사는 17장에서 109장까지, 결사는 110장에서 125장까지. 자, 이제 주제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서사 부분은 조선 왕조 창업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번사는 조선 왕조 창업의 당위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결사는 왕업을 영원히 지속하기 위한 경계사항이 드러나 있습니다. 일단 이런 큰 틀을 여러분이 가지고 내용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2장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유일하게 한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아닌 매일새, 꽃 좋고 열매 만나니. 자, 뿌리 깊은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튼튼한 나라를 이야기죠. 뿌리 깊은 나무라는 것은 튼튼한 나라. 됐습니까? 자, 바람에 아닌 멜세에서요. 그럼 바람의 의미적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람은 실행과 뭐가 될까요? 바람은 실행이 되겠죠? 고통. 그다음 밀세에서 밀세라는 것은 흔들리다는 우리말이에요. 순우리말로. 자, 흔들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순우리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매가 많대요, 여러분. 열매. 이것은 무난한 문물이 번성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번영을 의미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자, 바람의 아닌 멸세라는 뜻은 내우 애안의 극복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제 두 번째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절 후절은 아닙니다. 첫 번째가 전절, 두 번째가 후절입니다. 자, 셈의 깊은 물은 의미적으로 같겠죠? 뿌리 깊은 나무하고 셈의 깊은 물은, 자, 유서가 깊은 나라죠. 됐습니까? 자, 그냥 가뭄이 안 읽을 시세. 가뭄. 그럼 가뭄은 여러분 뭘 의미해요? 가뭄은 여기서 실행이 되겠죠? 실행. 아니 그칠세 했어요. 그죠? 예, 아니 그칠세. 이것도 내외안의 극복이 되겠죠? 됐죠? 예. 그 다음에 내가 이러 바다에 가나니, 이 말의 의미는 무궁한 발전을 의미하죠. 발전.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2장의 주제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제 125장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125장의 주제는 후왕에 대한 공개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들어갑니다. 천세전에 미리 정하신 한강 북녘의 누인계곡. 자,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쵸. 한양천도의 정당성과 천명성이 되겠습니다. 정당성, 천명성. 됐습니까? 자, 천세전에 미리 정하신. 자, 정하신의 뜻은 주체가 누구예요, 여러분? 하늘이죠? 하늘이 정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한강 북녘에, 그래서 한강 북녘이라는 것은 한양, 오늘날 한양을 의미하잖아요. 조선시대, 즉 새 왕조의 터전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서울이 되겠죠. 누인계곡. 누인계곡 한자를 풀었으면 뭐가 돼요, 여러분? 누인계곡은 주체가 누구예요? 누인계곡 주체 육조죠. 그래서 육조라는 것은 목조, 익조, 도조, 태조, 한조, 태종이죠. 육조. 자, 그리고 여기서는 한자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한자어 사용. 됐습니까? 자, 하시여 복년이 가없으나. 자, 복년이 없으시니 라는 말의 해석은 왕조의 운수가 끝이 났다는 이야기예요. 끝이 없으니. 됐습니까? 왕조의 운수가 끝이 없으니. 자, 성신 이으셔도. 자, 성신이라는 뜻은 여러분 이건 다 알고, 성신은 성자신손의 준말로서, 성자신손의 준말로서 위대한 후왕을 의미하죠. 위대한 후왕. 됐습니까? 자, 경천근민 하셔야. 경천근민이 중요한 핵심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경천근민의 뜻은 뭘까요? 그렇죠.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들 위해 부지런히 일한다는 이야기죠. 하늘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 위해 부지런히 일한다. 부지런히 일한. 됐습니까? 네, 잡아주시고. 임금하에서요. 임금하. 임금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임금이시죠? 즉 수신자가 후대 임금이죠. 여기서 수신자랑은 청자를 이야기합니다. 청자가 여기서는 후대의 임금이죠. 됐습니까? 아소서. 자, 낙수에 사난가 있어 조상만 믿겠습니까? 낙수에 여기서부터 믿겠습니까? 해석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쵸? 나라를 다스릴 때 본받지 말아야 할 좋지 못한 군왕이 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타산지석이라고 불죠. 한자성어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조상만, 이때 조상 할아버지가 되겠죠. 믿겠습니까? 라는 말은 서르법이죠. 그 다음에 이건 신경 쓰면 다 교훈적 의도가 드러나 있죠. 보통 우리가 교훈적 의도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보통 우리가 고전 소설이나 시가에서는 의인법을 통해서 교육적인 교훈적인 의도를 많이 설명한 경우가 상당히 있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비어 첨가를 끝나고요. 이제 두 번째로 강호사시가 맹사성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맹사성의 강호사 시간은 연시조죠. 4에서 4수로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 일수가 1수부터 4수까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평시조는 한 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2개 이상을 연시조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전 4수로 구성되어 있으니 갈래는 연시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명사성의 강호사 시간은 최초의 연시조로 강호에서 자연을 즐기며 한가롭게 지내는 삶을 노래하고 있죠. 즉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한 은사와 유유자적한 삶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뭘까요, 여러분? 뽑아보세요. 키워드는 강호가 나왔을 거고, 강호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호에서 흥이 절로 난다 했죠? 미친 흥이. 언제? 봄에. 그러면 봄과 관련되는 흥치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일수를 우리가 보통 추나 추동해서 춘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춘사. 자, 춘사 일수를. 그래서 강호에서 느끼는 봄의 흥치. 이렇게 주제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해석 들어갑니다. 강호라는 것은 자연일 거고요. 대위법이죠. 대위법을 나타낼 거고, 그 다음에 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계절감을 드러내죠. 계절감. 그 다음에 자, 미친 흥이, 일단 미친 흥이라는 것은 주체할 수 없는 흥치죠. 보통 우리가 흥치라고 불러요. 미친 흥을. 그죠? 됐습니까? 자, 탕로계변의 금녀가 안주로다. 이 말을 여러분 해석을 하면 해서 탕로계변의 금주가 안주로다. 이 말은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 금리너가 안주한대요. 그럼 이것은 어때요, 여러분? 시냇가에 쏘가리로, 요 금리너가 쏘가리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쏘가리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쏘가리를 안주로 막걸리를 마신다는 이야기예요. 그쵸? 그러면 어떤 생활이에요? 그쵸? 소박한 생활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잘 뽑아내서 소박한 생활 됐습니까? 자, 이 몸이 한가 하옴도, 한가 하옴다는 한가롭게 지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역군이 셨다, 요 상당히 많이 나오죠. 자, 유기적 충의관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역군이 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임금의 은덕을 이야기하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수, 춘사, 강호에서 느끼는 봄의 흥치를 끝냈습니다. 자, 이수는 하사가 되겠죠. 하사. 하사로서 이수는 초당에서, 초당 나오죠? 초당에서의 여름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여름의 한가로운 생활이 되겠죠. 주제는. 됐습니까? 이런 걸 여러분 잘 뽑아내야 됩니다. 자, 여기 여름이 나오죠. 됐습니까? 자, 강호의 여름이더니, 강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뭐예요? 대위법이죠. 자연을 의미하며 대위법. 됐습니까? 자, 초당 뜻이 뭐예요? 초당. 초당이라는 것은 띠플로 엮어 만든 집이에요. 그죠? 그럼 띠플로 여러분 엮어 만든 집이라면 소박한 전원생활이죠. 그 소박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소박함. 됐습니까? 예. 일이 없다. 일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한가롭게 유유자적한 사대부의 모습이죠. 유유자적. 됐습니까? 자, 유신한 강파는 보내나니 바람이로다 해서 유신한 강파 여러분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신한 강파. 그저 의인화를 통해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의인화를 통해 자연과 하나 되는 삶. 됐습니까? 예,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또 뭘 잡아야 된다면 자 보세요 여러분 서늘함도 역군이셨다 했어요. 그죠? 서늘함은 뭐예요 여러분? 시원하게 지내는 거죠. 역군이셨다 설명도 안 해도 되겠죠? 유교적 충의관으로서 임금의 은덕을 의미하죠.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넘어갑니다. 자 이제 삼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수는 추사가 되겠죠. 추사.
추나추동 하는 거예요. 그럼 추사는 가을이죠. 가을 추자니까. 됐습니까? 추사의 주제는 강에서 고기를 잡으며 즐기는 생활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강후의 대유법이죠. 자연을 의미하면서 대유법. 됐죠? 자, 가을이더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여러분, 고기마다 살쪄 있단 말은 뭐예요, 여러분? 자연의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거죠? 자연의 풍요로움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소정에 금을 실어 흘리 띄워 던져두고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자연 속의 유자적한 삶이죠. 즉 흐르는 대로 던져둔다는 거니까 이 유자한 삶으로서 무의잔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무의자연. 이 정도는 여러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소정 뜻은 작은 배를 의미해요. 작은 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흘리 띄워 던져두고 이렇게 던져놓고 금을 던져놓고 지금 한가롭게 있는 거예요. 네. 자, 이 몸이 소일하움도 해석 잘해야 됩니다. 소일하움도는 느긋하게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됐습니까? 약군이 샷다. 똑같죠, 이거 여러분. 자, 한 번 더 써줄까요? 예. 유교죠. 충이간. 임금의 은덕을 의미한다. 됐습니까? 예. 마지막 사수가 되겠습니다. 사수는 동사가 되겠죠. 추나추동이니까. 자, 동사로서 안빈, 낙도하는 생활을 의미하죠. 이때 안빈, 낙도를 다른 말로 안분, 지족이라고도 부르죠. 여기서. 그래서 또는 안분, 지족하는 생활, 이렇게 주제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강외에 겨울이 드니 눈길이 한자가 넘네 해서 여러분, 눈길이 한자가 넘네요. 해석하세요. 눈이 많이 내렸다는 이야기죠. 많은 눈이 내림. 됐습니까? 예. 자, 삿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어떤 생활이 여러분? 소박한 생활이죠. 자, 소박함이 드러나 있고요. 그다음 누역은 도롱이를 이야기해요. 도롱이.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 삿갓 쓰고 도롱이 옷을 삼았다는 것은 소박함 속에서도 안분지족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스스로 이렇게 만족하는 안분지족의 삶. 됐습니까? 마지막 줄 하겠습니다. 이 몸이 춥지 아니함도. 춥지 않다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예, 여군이셨다. 같은 의미죠. 유교적 충의관, 즉 임금의 은덕을 드러내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본문 내용을 끝내고 이제 지문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하나의 태광 있죠, 여러분. 여기서 아까 나왔던 한자성어가 뭐였어요? 타산지석이었죠. 이런 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1번 문제 분석해 보기 바랍니다. 적절하지 않는 거죠? 몇 번일까요, 여러분? 답이 적절하지 않는 거. 5번이죠? 예, 이런 거 여러분 바로 봐야 돼요. 5번에 여러분 답이 아닌 근거가 뭘까요? 그쵸. 2장은 뭐에
국한됩니까?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 열을 통해서 튼튼한 기초를 바탕으로 발전된 미래의 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즉 자연현상에 국한되고 있죠. 이 장은. 그죠? 자, 인간현상이 있습니까? 이 장에 없죠. 그쵸? 이런 거 잘 분석해야 됩니다. 자, 125장은 천명을 받은 조선공주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쵸? 즉 마지막에 보면 서류법을 통해서 교훈적 의도가 부각되고 있죠. 그쵸? 그러면 결론적으로서 저 자연현상과 대조적인 인간사함이 드러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 잘못됐죠. 됐습니까? 자, 1번 답지 분석하세요. 중요한 키워드. 유사한 자연의 이치, 밑줄. 그 다음에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 자, 근거를 제시하면 근원이 깊고 튼튼한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기에 뿌리 깊은 나무 또는 샘이 깊은 물. 자, 보세요. 1번. 뿌리 깊은 나무. 그 다음에 샘이 깊은 물. 어때요, 여러분? 그쵸? 여기서 나무와 물의 의미적 해석은 유사한 자연의 이치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유사성이 있죠? 뿌리 깊고 샘이 깊다 했으니까. 자, 이게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번 답지 분석하세요. 자, 정결함이, 여러분, 애들 밑줄을 그어놓고 조심해야 됩니다. 정결함이. 정결함은 여러분 여러 개 있어요. 보통 우리가 다로 끝나면 평생 정결함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감탄사로 끝나면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 감탄사의 정결함이가 되겠죠? 예, 이런 거 여러분 잘 분석해야 됩니다. 많이 중요하죠. 자, 125장 첫행에서 의신이라고 해서 의신이. 그죠? 예, 첫행에서 의신이. 그 다음에 이행에서 뭔가 의실이다. 3행은 뭐뭐캣 승림까지 서류법으로 끝났죠. 어때요, 여러분? 서로 같은 정결음이에요? 다른 정결음이면 다르죠, 서로. 다른 정결 의미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정결 의미를 달리하고 있다. 맞는 답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3번 답지 분석하세요. 자, 전어는 수신자를 명시하고 있다. 즉 125장에서 사명을 보면 임금하라고 했죠, 여러분. 임금하. 기억나십니까? 임금하라는 것은 이 노래의 수신자가 후대 임금임을 알 수 있죠. 됐습니까? 그때 수신자는 후대 임금이죠. 수신자가, 즉 청자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4번 답지 분석해 주세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처음에. 제2장은 순수한 우리말로만 되어 있다 했죠. 125장에는 한자가 있었고. 그쵸? 그래서 125장에 천세, 누인계고, 복년, 성신, 경적음인, 낙수, 한자어 많이 사용하고 있죠. 제2장은 순수한 우리말만 사용하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순 우리말은 2장이죠. 그래서 맞는 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분석해 주세요. 답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 2번이 되겠죠, 당연히. 이제 분석하세요. 기억번. 계절적 배경이 있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춘사, 춘하추동, 춘사, 하사, 추사, 동사, 춘하추동. 됐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가을, 겨울. 시상의 단서가 당연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번 보세요. 가학수의 종장의 마지막 어질은 항상 뭐가 있었어요? 역군은 이셨다가 있었죠. 동일한 시어, 전체 통일성, 역군은 이셨다.
역군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럼 니은은 왜 아닐까요? 구체적 사물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니은이? 보세요. 니은을 분석할 때 제2수에는 초장 후반부에 초장에 일이 없다. 제3수는 거기마다 살쪄 있다. 제4수는 눈 깊이 한자가 넓다. 구체적 사물이 뭐예요, 여러분? 초당, 거기, 눈 등을 언급하면서 하자의 자연 한정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제1수에서 초장 후반부에 미치는이 절로 난다. 하자의 내면적 감이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죠? 이런 거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 사물을 통해서 제시했다가 잘못됐죠. 직접적으로 제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면의 감흥을. 그죠? 그래서 틀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맞는 답이 되려면. 됐습니까? 자, 그 다음 D급번 보겠습니다. 제1수에서 중장은 시내가에서 물고기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시며 지는 한가롬을 정치하고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한가롬의 정치. 2수의 중장에서는 풍광을 그리고 있죠. 3수의 중장은 작은 배를 띄우고 금을 던져 풍광을 이것도 즐기고 있죠. 기억나십니까? 4수는 어때요, 여러분? 4수는 중장에 삿갓 빗기 쓰고 누적으로 옷을 담아. 이것은 여러분 자연의 풍광입니까? 하자의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겁니까? 하자 자신의 모습을 그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됐습니까? 하자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겠죠. 답은 2번. 3번 문제 분석해 주세요. 3번 문제. 어때요, 여러분? 3번 문제. 적절하지 않는 거. 답은 몇 번일까요? 4번이 되겠죠? 그럼 4번의 어느 부분이 여러분 잘못됐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분석해 보기 바랍니다. 보기 내용도 좀 봐야 되겠죠? 당연히. 송추, 공개, 정치적 목적을 따라 공중의뢰에서 언영된 작품이고, 용비청가는 강호사 시가는 개인적인 삶을 표현한 작품이죠. 강호에서 누리는. 자, 두 작품의 공통점은 사대부에 의해서 창작됐다는 거고, 사대부들은 수신 임무로 사와 간직을 수행한 임무로 대부, 즉 선비와 신하는 두 가지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대부들이 향유한 시간은 정치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3번의 답이 4번인데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아닌 근거 왜 틀렸는지. 자, 간단해요, 여러분. 강파, 바람, 자연물, 소정, 그물.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인공물이긴 하죠. 그죠? 인공물은 맞아요. 근데 나에서 소재와 대립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좀 더 분석하면 소정과 그물은 인공물은 자연을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강파나 바람, 탕로개변 등의 자연물과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올해 하자의 강환경의 내면적 감흥을 드러내기 위한 유사한 소재로 봐야 되죠. 그죠? 유사한 소재다 이렇게 봤어야 되죠. 됐습니까? 좀 나번 볼까요? 나에서 하자는 선비와 신하는 두 가지 정체성이 서로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선비로서 자연을 즐기는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임금의 은혜를 늘 생각하는 신하로서의 연모도 드러나고 있죠.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1번 답지 왜 맞는지, 또 어디가 포인트입니까? 그죠? 성취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포인트. 여러분이 알다시피 근거를 제시하면 나무와 물은 튼튼한 근원을 지닌 존재죠. 조선의 깃들이 튼튼함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면서 조선 왕업이 영원무궁할 것을 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답지 근거 제시하세요. 그렇죠. 경천근미는 해석하면 하늘 공경하고 백성을 대한다는 이야기예요. 즉 성실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기억나십니까? 그럼 간직 수행을 목표로 하는 사대부들이 신하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성실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정적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답지 분석해 주세요. 그렇죠. 나에서 하자는 각수의 종장에서 매번 여건이 있었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 여건이 있다는 임금의 은혜잖아요. 그죠? 또 정치적 성격을 보인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임금의 은혜. 됐습니까? 예. 5번 답지 분석해 주세요. 5번 답지는 가의 한강북녘은 조선의 새로운 수와 한양을 의미하잖아요. 즉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죠. 반면에 나의 강우는 자연을 벗어나며 한가로운 정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즉 개인적인 삶의 공간인 동시에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 역시 드러내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정치적 의미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